안녕하세요. 정평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갑진년 2023년 갑진년 내년 운세를 전반적으로 한 대여섯 편에 짧게 끊어서 걸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공부 차원에서 제가 이민년 때 이미 개묘년 올해죠. 그러니까 작년 이민년 때 이미 올해 개묘년 그리고 내년 갑진년 정도까지 갑진년 약간에 걸쳐서 이렇게 그해 신년 운세 전반적인 그 기운의 흐름을 제 유튜브 영상에 이미 올렸고 이번 편은 제가 그 기운을 읽어냈던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특히 올해 개묘는 지금 거의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맞아떨어졌는지 복귀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내년 이를테면 작년 이민년에 내년 개묘년이 이런 그 국가사회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이겠다. 라고 예측들을 하죠.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맞았는지 그걸 통해서 자기가 공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확인들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공부를 이제 재밌게 하기도 하지만 계속 자기 자신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그러면서 이미 올렸었던 영상 속에 있는 내용들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흐름으로 이 우주 자연은 순환한다라고 그랬었고, 봄 기운이 이 임묘진 방학 구간이고, 여름이 사오미 방학 구간이고, 가을이 신유술 방학 구간이고, 겨울이 해자축 방학 구간이다. 이게 1년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하루로 놓고 보면 아침, 오전, 오후, 저녁 뭐 이렇게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고 이거를 타임 테이블이라고 제가 그러니까 시공간 흐름 테이블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표를 작성해서 그때 당시에 설명하기를 그러면서 작년 이민년 대선이 있던 해가 특이한 해다. 왜 그러냐면 이민열인데 음력 1월이 다시 이민월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였냐면 지나온 한 달짜리들 요 이민월부터 해서 앞으로 흘러간 한 달짜리들이 지나온 1년들을 그리고 앞으로 갈 1년들을 미리 보여줬고 앞으로 보여주는 그 표이기도 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병5년까지가 실질 임기예요. 정민연이 다시 대선 오니까 우리나라는 5년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고청간으로는 그게 임수해 아니면 5년마다니까 정화해 해요. 그러니까 이민년 때 대선을 치렀으니까 이 다음 대선은 5년 뒤인 정민연인 거예요. 2027년.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대선 그 영상을 찍으면서 그리고 대선 이후 운세 흐름 영상을 찍으면서 얘기했지만 이미 지금 지났잖아요. 이민년이고 이민월이고 이민년, 개묘월이고 2023년 올해가 개묘년. 내년이 갑진월이 그러니까 24년 내년 갑진년의 기운을 1년차를 이미 보여줬던 거예요.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민월 때 기운이 어땠고 개묘월 때 기운이 어땠고 갑진월 때 기운이 어땠고 을사월 때 병월 때 정미월 때 무신월 때 지금이 임자월이잖아. 임자월 음력 11월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이미 앞으로 흘러갈 1년짜리 기운들을 올해 달 기운으로 이미 다 한번 맛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예측하기를 요 개묘년 그러니까 이 작년에 얘기할 때 내년 개묘년이 되면 좀 힘들어지겠다 두 분 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민년, 개면년, 갑진년 흐름이 어떨지에 대해서 이미 제 나름대로 이제 예측해서 영상에다 올렸던 거죠. 그럼 보시게요. 이민년은 이미 지났지만 뭐 이런 뭐 우리나라 전반기 힘들다, 북한 문제, 러시아 유럽 중 고유가 농작물 곡식 원자재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요 임수라는 게 겨울 기운, 추운 엄동설한 겨울 기운을 머리에 이고서 임목이 현실적인 시작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요 2019년 기해년, 그 경자년, 신축년 요 3년이 코로나 시기였어요. 코시구 요 3년간이 그 시기를 마치고서 새롭게 시작하는 요 이민년이 이게 임수를 머리에다 이고서 임목 새로운 시작을 뜻했기 때문에 힘든데, 선생님에 따라서는 쪼개서 전반기가 임수 기운이 강한 기운이라 전반기만 힘들겠다. 전체 통으로, 저는 주로 통으로 많이 보는데요. 이 전체 간지 통으로 이민이라는 간지 자체가 시작은 하되 힘든 시작이겠다,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전반기 힘들다 특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예측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면년 올해죠. 올해가 힘들 거라고 그랬었는데 러시아 유럽 쪽 문제, 천연가스, 뭐 고유가, 농작물 곡식 원자재 문제, 일본 방사능 문제, 오미크론 변이 재발 문제, 글로벌 금융위기, 스태그플레이션 심화, 달러 고갈, 뭐 쭉쭉쭉. 다음에 내년 24년이 갑진년 내년이잖아요. 다음에 총선과 여야 불문 당권 문제 및 당내 개파 문제로 국내 정치적 내분 갈등 심화 문제. 그러면서 이제 별도로 제가 일본 지진 문제 심각할 수 있다. 심하면 원전까지도 폭발 가능한 기운이다. 개면형 기운이라는 게 라고 얘기하면서 내년인 갑진년은 세계적 지진의 해는 개면년이 아닌 갑진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그러면서 갑진년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국내외 새로운 정치 경제 질서 재편 및 점차 안정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올해 개면은 거의 지난번에 보면 오미크론 변이 재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 대신 뭐가 터졌냐면 요 개수가 바이러스라고 그랬잖아요. 묘가 이렇게 갈라 터진 물상이라 묘파성이라서 바이러스로 쪼개지는 물상 나오는데, 이게 중국에서 지금 중국 폐렴이죠. 뭐 마이크로폐렴인가 뭐 미크로폐렴인가 뭐 이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폐렴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독감까지 겹쳐가지고. 그리고 코로나는 아직 완전 종식은 아닌 상태인 거고, 이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지진 문제는 요래 요 개수가 유럽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유럽이 쪼개지는 물세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있지만, 이제 뭣도 있었냐면 이 판 자체가 반으로 쪼개져, 유럽 쪽에서 판 자체가 쪼개지는 물상이 이게 읽어낼 수는 있는데 저는 여기다 언급을 안 했었죠. 근데 연초에 터키하고 그 주변국 하나에서 세계적인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거 보면서 저는 이미 이민년 때 이건 올려놨기 때문에, 올해 개면연에 일본 지진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피해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압력을 이미 빼버린 거예요. 거기서 지진이 터지는 바람에 일본 쪽 그 지진이 낼 압력을 많이 빼줘 버린 거죠. 보시게요.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요게 예전에는 이렇게 전체가 뭉뚱그려서 지구 전체가 하나의 땅덩어리였어요. 이거를 이제 지각판이라고 그러는데, 지각판 구조, 판구조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 지질 이론 중에서, 지리 이론 중에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판게이아 혹은 가이아 이론이라고 해서 모든 대륙의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전체 하나였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대로, 이게 북아메리카판, 카리브판, 남아메리카판, 코코스판, 나스카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태평양판, 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남극판, 아프리카판, 유라시아판, 이렇게 여러 가지 큰 대륙 땅덩어리로 이 땅속이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판들이 서로 중첩되고 경계를 이루고 겹치는 부분에서 이게 우리는 못 느끼지만 사람 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지구 굴러가는 소리 우리 귀에 안 들리죠. 근데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예요. 근데 우리 귀로 느낄 수 있는, 우리 귀가 잡아낼 수 있는 소리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라서 우리가 못 들을 뿐입니다. 그거 듣는다면 미쳐버리죠. 마찬가지로 이 땅이 이게 부딪히면서 이 으르렁거리는 이 소리도 실제 들려요. 사람 귀에는 안 들리지만 실제 존재합니다. 근데 사람 사람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소리 범위를 넘어선 엄청 큰 소리이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꽃이 피는 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근데 사람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너무 미세하고 작은 소리이기 때문에 못 들을 뿐이에요. 그런 차이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열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요 빨간 부분들이 이게 부딪혀 가지고 열을 뿜어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겹치거나 부딪혀서 이런 부분에서 이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태평양인데, 태평양을 삥 둘러싸고 미국 이 연안부터 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일본은 한 복판에 들어가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둥그렇게 둘러쌌잖아요. 이게 뻘겋기 때문에 불이고, 이게 고리 모양이라 불의 고리라 그래요. 이거를 이제 한자를 써서 두를 한자, 고리 환자, 그래서 태평양, 이 태평양, 조산대, 산이 이제 생겨나는 원리도 이것들이 부딪혀서 밀어 올리면 산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은 이 지진이 띠를 두르고 있다 해서 지진대라 그래요. 환태평양 조상들을 불의 고리라 그러는데, 이미 이 연초에, 이 개면년 연초에 여기 유라시아판하고 이게 아프리카판, 요 부딪히는 요 근동, 요 터키 쪽에서 터키는 문화상으로는 아시아와 유럽이 중첩되는, 겹치는 이 문화권이라 하지만 유럽에 더 가깝죠. 실질적인 어떤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 터키에서 이 지진이 빵 터지는 바람에, 여기서 빵 터지는 바람에 요 연결되어 있는 여기 이 압력이 마치 풍선이 이렇게 터지기 일보 직전이던 거 기운을 빼줘 버린 거예요. 빼줘 버렸어요. 그래서 음력으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6월 달쯤에 이거 일본 난리 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그 무렵에 우리 동해안에서도 지진이 빈번했었고요. 바닷가 속도 그러고 뭐 충청도, 포항 뭐 이쪽, 경주 이쪽에서 지진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진이 있었고. 그런데 만약에 연초에 터키에서 그런 큰 지진이 없었으면 이게 일본이나 우리나라 쪽 지진이 훨씬 더 강도가 셌을 가능성이 크죠. 터키에서 터지고요. 그 사이에 또 어디야, 요거 중동 쪽에서도 한번 터지고요. 중국에서도 한번 터졌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 이 태평양 연안국가, 이 섬으로 되어 있는 국가 어디선가도 두 군데선가 터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일본 피해 가겠구나, 저는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큰 탈은 없었는데, 그렇게 체감할 수 있는, 우려를 살 만한 지진들은 일어났었죠. 이게 마치 무슨 원리와 똑같냐면, 제가 풍선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풍선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처음이잖아요. 불기 시작하죠. 그 엄청 크게 불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여기서 더 불어대면 터져버리죠. 터지지 않으면 어딘가가 이렇게 더 미세한 데가 이게 찢어져 가지고 바람 빠지면서 이 모양이 돼 버리든지, 아니면은 그 중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스로 바람을 뺀다든지, 아니면 이게 불어넣는 힘보다는 여기서 거꾸로 입속으로 불어넣는 힘이 더 크다 그러면 이게 바람이 순간적으로 푸시가 빠지면서 이제 이렇게 쭈그러들든지 이러겠죠. 이런 원리인가요. 그래서
사람 사주도 열어보면 타고난 그 재물그릇 크기도 있고요. 여자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식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승진 시험복도 있고요. 관직복도 있고 이렇거든요.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본인 사주상에 본인의 타고 태어날 때 그릇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까지 이게 여기까지 가버리면 그 다음은 이리 가든지 이리 가든지 이리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를 넘어서지 않게 이 압력을 이 빼주는 원리가 12민년마다 3년 연 3년씩 걸쳐서 들어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재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이고요. 요게 1년이 치면 가을 기운이고 인생으로 치면 인생의 가을 기운인 거예요. 근데 여기를 넘어서까지 욕심을 내면 터져 나가 버렸다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에 빠져버리든지. 이 사람은 요 찢어진 부위만 다시 잘 묶어가지고 요 남은 부위로 풀어대면 요 정도 크기 정도는 다시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데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만, 그리고 나무 눈에서 뒷받침이 돼야지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 그 요행이도 이 정도 상태인 사람은 다시 이 상태쯤으로 재기가 가능한 거죠. 이제 이런 것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재살이 무서운 이유가 사람들은 이게 자기는 여기서 더 불어나기를 욕망이라서 욕망을 스스로 억제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다 꿈꾸지만 삼재살은 이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자연의 기운의 3년작용인 거예요, 이게. 그 현명한 사람이 자기가 삼재살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가을 기운으로 들어왔으니 더 욕심을 내지 말고 그동안 이렇게 불어왔던 것들을 잘 관리하고 내실을 기하는 데는 사인을 주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죠. 그 어디 가면 괜히 겁줘요, 이거를. 모르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넘어서 버린다 그러면 이 삼재살은 이 삼살이라는 삼살방 얘기만 이사할 때 피해야 된다고. 이 삼살이 겁살, 재살, 천살이요. 겁살 빼서 가버리던지, 그 다음에 재살, 속살이잖아요. 빼서 버리고 감옥에다가 특정 공간에다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천살. 하는 말 쳐다보면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숨만 내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삼재살 다음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고 미리서 강제적으로 기운을 빼버리는 게 이 삼재살 작용인 거예요. 이 삼살은 인생의 겨울인 거죠. 이제 북망상천이 가까워진 기운인 거예요. 북망상천 기운, 죽음의 구간. 자,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예측했었는데 일본이 지진이 크게 날 줄 알았더니 빠져나가더라. 빠져나간 이유는 아까 그 터키에서 해가지고 압을 빼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큰 탈 없이 가겠구나.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현 대표, 당신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낙선한 야당 대선 후보자 신분이었죠. 이 개면연이 힘들겠구나라고 제가 두 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요것도 리뷰를 해보시게요. 이제 여기 보면 그릇의 크기, 압력 빼기 원리 그랬는데, 이거 이제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액땜. 만약에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만한데 뭐 집안의 어른이 뭐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집안 친척 중에 누군가 대신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며 나의 육친이 내가 이게 받는 기운을 대신 받아줬다 그래서 대체라 그래요. 이게 액땜했다고 보는 거죠. 혹은 물상이라는 게 이제 그 기운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대체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상 대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이제 평소에 자기가 그 기운을 계속 쓰면서 그 기운이 들어오는 압력을 계속 빼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걸 직업이나 혹은
직업이나 다르면은 늘상 하는 취미생활로 써버리면 그렇게 해서 또 그 액땜하고 빠져나가는 수도 있어요. 이게 사주 명리학의 꽃입니다, 사실은. 피흉축이라 그러죠, 사주 명리학을. 기람을 쫓고 흉함을 피한다. 이 피흉축이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라고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원리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이제 합심법이라고 삼잡 원리라고 이제 나중에 언젠가 제가 이제 혹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간간히 얘기를 계속 해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물론 제가 이렇게 자세히는 안 했지만 이 언급을 반드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묘년이 올해가 요 육친관계로 보면 식신 그죠? 아, 상관이구나. 상관 그죠? 그 다음에 묘가 정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육친을 보면 이 장모님 그 다음에 아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묘형 계속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 관제수잖아요. 형사작용이니까. 뭐 재판받을 일 있나? 소송할 일 있나? 뭐 경찰서 드나들 일 있으려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인 같으면. 근데 이제 일단 그래서 장모 혹은 아내분 관련해서 이 돈이잖아요. 돈 문제로 인해서 혹은 돈 관련 문서로 인해서 이거 형살 치를 일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모님은 지금 재판 종결돼서 구속 수감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용 생활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내분은 피했지만 아내의 형제도 아내하고 똑같은 기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의 오빠나 아내분의 여동생이나 또는 언니나 이 똑같이 아내분하고 똑같은 기운인 거예요. 재성. 그 아내분 대신 누가? 오빠분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 중이잖아요. 그게 업상대처를 한 거예요. 이 액땜한 거죠. 그 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거고, 재성은 또 뭐 떠듭니까? 육친은 아버님이잖아요. 아버님. 그래서 아버님이 올해 소천하셨죠. 소천하셨는데 원래 제가 이민년 때 영상에 그 얘기를 언급을 하려다가 그냥 안 했는데요. 아버님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었어요. 올해, 내년. 그리고 아버님은 윤석열 대통령 사주에서 아버님은 자연수명이 을사년이 한계였어요. 을사년을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아버님 수명은. 근데 차이가 있죠. 올해 돌아가시면 이렇게 윤 대통령님 사주 기운이 안 좋은데 안 좋은 기운들 압력을 빼주고서 본인이 그 나쁜 기운을 끌어안고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육친 대체했고 액땜을 하신 셈이에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아버님은 올해 돌아가시면 이 중풍이나 폐 이쪽이 이 돌아가시 직전은 굉장히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힘들게 돌아가실 가능성이 크고 요즘에 약들 좋으니까 이제 처치는 최대한 해드렸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 이 사주 명리학이 존재하던 자연 상태에서는 중풍기가 굉장히 심해서 아니면 폐색을 한다든지 이제 폐 쪽 문제가 굉장히 약화돼서 이렇게 돌아가실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년 갑진년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좀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거고, 내년 전반기는, 내년 하반기도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 을사년에 돌아가신다? 을사년은 굉장히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거야. 근데 을사년 요 가을 겨울을 이 천수상 넘어서기는 힘든, 신기하죠. 아버님 사주 전 몰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사주에서 아버님의 기운을 읽어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신 거고 일종의 이건 액땜이 됐던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물상대체 원리라는 거. 그래서 올해 힘든, 그리고 올해 또 뭐 있었죠? 일본 그 핵오염수, 오염수가 아니네 기네 뭐 말도 처리수를 했니 뭐인데 하여튼 어쨌든 이 계면회에서 개수는요
내 얘기했잖아요. 핵 그 방사능 그 사주 명리학에서는 기운이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사주 명리학상으로는 이게 핵 오염수 기운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묘가, 이 묘가요. 묘가 일본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을묘가 일본, 가민이 우리나라. 이게 다소설인데 어떤 선생님들은 아니다, 일본이 인이다. 일본이 동쪽의 끝이니까 출발해서 그렇다는데,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좌우지간 이게 확인이 됐잖아요. 아, 묘라는 글자가 사주 명리학에서는 일본 기운의 글자가 맞구나. 그래서 오염수 문제로 굉장히 여름 무렵에 이거 나라가 한번 굉장히 여론 들끓고 난리 났었죠. 이 중국 쪽, 뭐 동남아 태평양 연안국가들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근데 IAEA는 이게 핵 원전이 존재해야지만 존재하는 기구고, 그거를 관리 감독하면서 그거를 안전 유지를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사능 문제에 대한 국제적 심판 기구가 아니에요. 일종의 국제적 이익 집단인 거지. 본질은 거기에 있는데, 뭐 아무튼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된 게, 아, 일본도 묘라는 기운을 쓰는 나라가 맞구나도 다시 한번 확인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복귀하는 시간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부인분은 그랬죠. 이제 건강상 부분으로 보면 올해 윤 대통령 건강상 문제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시니까 대통령 주치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강 부분은 늘상 케어를 받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크더라고 제가 얘기를 이미 했었고요. 이제 부인분은 이제 이게 이제 자묘형이 건강상으로 수술수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성형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통해서 일종의 이거 물상대체입니다. 그게 이것도. 그래서 이 기운 압력을 빼면 피해갈 수는 있겠다. 뭐 일각에서는 뭐 이제 부인분도 뭐 말들이 많죠 지금. 그럼 적어도 올해는 이제 거의 지났기 때문에 올해 부인 되시는 분의 어떤 그 관제수 부분은 이제 올해 안에는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 내년 이후는 어떨 것인가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야당인 이재명 대선 후보자였던 이재명 그 후보자 낙선자분께서도 제가 계면형 기운이 안 좋으니 당분간 치과하심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은 이제 힘들 때마다 이 저돌적으로 이 대응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제 뚫고 온 그 인생의 DNA가 이미 박혀 계신 분이죠. 힘들 때는 정면 돌파하는 이런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보궐선거에서 나와서 당선이 되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 그 대표 신분까지 되셨는데, 올해 제가 이분 힘드실 것 같다, 이재명 대표님은 힘드실 것 같다, 이재명 대표님도 그래 얘기를 했던 이유는 특히 묘월, 6월, 자월 기운이 굉장히 안 좋게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묘월도 좀 난리 났었죠 한동안. 근데 6월달 특히 이거 피해 가시려나 그랬는데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유유자영체인데 이 을유일주니까 유금이 번인 몸도 되거든요. 관성이라 이제 이거 관직 뭐 육친으로는 자녀분도 되지만 이 자기 몸이잖아요. 그럼 유유자영한다는 거는 몸과 몸끼리 이게 짜내 가지고 형살, 다이어트, 단식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희한하게도 딱 이 6월달 이 기운 피해 가시려나 너무 안 좋은데 그랬는데 단식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압력 패기 원리, 물상대체 원리에 의해서 이분 피해 가시겠다, 안 좋은 거 피해 가시겠다 이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지켜봤는데 피해 가시셨죠 결국은. 근데 이제 그 당시가 어떤 문제였냐면 단식에 돌입하고 나서
이분이 이게 불체포특권이라는 거는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특권이라는 거는 당 내의 어떤 그 다수 세력한테 구랍되지 말라는, 어? 그리고 당 외에는 대국가, 대사회, 대국가적으로는, 대사회적으로는 로비스트 단체, 이익 단체에 구랍되지 말라는, 국가적으로는 독재 권력에 구랍되지 말라는. 왜? 국회의원은 지역민이 선출한 신분이긴 하지만 뽑혀서 활동하는 순간은 국민을 대표하는 신분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국민의 민의를 그런 구랍에 굴욕당해서 당해가지고 국민의 의사를 왜곡 반영하지 말라는 헌법상의 명령이자 헌법상으로 보장을, 신분 보장을 위해서 헌법상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로 이미 조항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 하도 네가 불리하니까 불체포특권 뒤에 너 숨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이여론부터 해서 워낙 이여론몰이 심하니까 당내에 이제 반대파 입장까지 나서가지고 가세해서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일부는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고 여당에서는 뭐 집중 공세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분이 오직했겠어. 그래서 내 불체포특권으로 숨지 않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본인이 포기선언을 해버리신 거죠. 이제 그러고 난 후에 단식에 돌입했고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으니까 검찰에서 체포동의서를, 체포의견서를 국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체포동의 여부에 표결에 들어갔는데 민주당 내 반대 세력들이 그 체포동의표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의가 국회에서 가결돼 버리니까 검찰 쪽에서는 구속영장을 쳤죠. 치니까 이제 법적인 대응은 해야죠, 당연히. 이게 헌법상에 이게 보장된, 인신구속에 관한 보장된 그 헌법상 권리인데, 기본권인데, 당연히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을 했죠. 하니까 이제 당시 이 판사분께서 검찰 증거도 불충분하고 그 다음에 니네 수사도 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이걸로는 구속은 힘들겠다 해가지고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뭐 이제 그 혐의 건수들은 이제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뭐 저는 사주 명략을 공부하는 입장이고 뭐 정치적인 뭐 진영 논리에서 뭐 우파 좌파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아니고 순수하게 공부하는 사주 명략을 공부하는 학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언급은 삼가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표수도 얼마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죠? 안 났는 그 경쟁자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이미 대선 후보로 그 대선 경선 치르는 이 과정에서 이미 검찰권이 발동이 돼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정권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죠. 표수가 얼마 차이가 안 났는데 거의 이미 찌르들이 휘두르기 시작한 칼이기 때문에 이 관련 형사 재판이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태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핸디캡을 안고서 다음 대선 후보까지 다시 완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분은. 근데 이제 볼까요? 지금이 마지막 요번이 자월이라 이제 개면연에서는 묘월, 6월, 자월을 제가 힘들게 본다 그랬는데 이 자월달, 지금이 자월달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예전에 이재명 대표 사주 언급하면서 대선 치를 때 본인의 지지 기반 전력 35% 정도 하고 요 당내에서 요 반대파들 기문 걸려서 안 도와줬다. 일부만이, 이 합류한 일부만이, 그리고 여기 더 멀리 있는 그 국가 권력,
그 당시 여당이었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형성했던 끼고 있는 세력들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선배 세력들은 아예 날려버리려고 했다. 여기는 휘문 걸려 있어서 이게 흡족한 지원을 안 해주는 상태. 여기는 아예 날리려고 했던 이 세력들. 뭐 요즘에 수박 언급하고 그러더만요. 이 당내에서 체포동의에 가결했던 분들이죠. 이분들은 아예 안 도와줬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그 지지 기반 세력 중에서 일부는 합류해서 이분이 이 전 대선은 전체 전력을 이 100으로 잡으면 한 55% 많아야 60%의 전력으로 이거 대선을 치러가지고 아깝게 낙선을 하신 상태예요.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분 사주 모양새가 그런 모양새라. 그럼 이 다음 대선에 만약 들어간다 해도 이 작용 또 일어나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자월인데 이제 신당 창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신당에서 나가겠다. 그러면 뭐 지금 뭐 연동형이니 병립형이니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지지 기반 세력 이탈에다가 이게 국회의원 전체 예상 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뭐 혹은 지지세 국회의원 뭐 이거 해가지고 이 정치상 이제 그 계산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근데 떠나서 요번에 정리하고 나고도 어차피 다음 대선에 또 이장용 일어난 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주상이 까르마 업보다예요. 이제 그거를 너는 요번 생에 네 삶에서 짊어지고 가면서 네 인생 방향 내에서 네 삶들을 살아가면서 가야 되는 까르마 업보요 숙제라는 거예요. 그럼 정치를 전혀 이제 도외시한다라면 아까 그런 계산 정치적인 어떤 계산법을 도외시한다라면 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정수 그 인원수 몇 명 더 잃더라도 이번에 내보냄이 남은 일정으로 해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간 사람들은 그러면 생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다음 총선 분석 영상으로 제가 다시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자잖아요. 사주에서 자오르기 때문에 갑이 이 국가 권력도 되거든요. 이 여기가 작동하는 구간이라 구속영장 뭐 증거 보강하고 수사 보강해가지고 그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 기운도 가능해요. 요번 달 기운이. 그러니까 이 월 기운을 그대로 치르고 계신 셈이에요 지금 상황이. 근데 지나가리라요. 지나가리라. 예. 지나가리라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올리기로 하고요. 이 다음 영상 몇 편쯤에선가는 제가 총선 이후 이제 총선 분석도 따로 해드릴 거고요.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그 운세 임기 전후한 이제 운세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총선 이후에 이제 운세 흐름 이거 따로 이렇게 준비해 볼 생각이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민년에 미리서 올렸던 이민년 운세 흐름, 그 다음에 개묘년 올해 운세 흐름, 그리고 내년 운세 약간의 흐름 정도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복귀 분석해 봤습니다. 얼마나 제 스스로 분석했던 것들이 이제 맞아떨어졌는지. 이게 이제 공부하는 학인 내지 도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야지 공부도 자기 셀프 검증을 통해서 자기 검증을 통해서 이게 공부도 더 이게 수준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